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생선이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제수용 생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는 옛 5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할머니 장터를 운영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설 민심 바람몰이를 위해 다시 광주를 찾았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월드컵 전 불법 재임대는 인정하면서도 부당 수익금을 광주시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동육서, 차례 지낼 때 물고기를 동쪽에 두라는 이 말처럼 생선은 빼놓을 수 없는 제수용품인데요. 그런데 물량이 부족해서 설을 앞두고 제수용 물고기 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바닷가 마을 수산물 저장시설. 제사상에 올라갈 물고기를 냉동 건조해 배송하느라 요즘 참 바쁩니다. 설 명절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어딘가 특수가 있으니까. 해마다 5월과 6월에 잡는 장대와 병어, 그리고 8, 9월에 조업하는 서대는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제수용 물고기. 3, 4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서대와 병어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잡히는 물량의 30%가량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한참 할 때는 그 상품들은 한 70% 이상이 나가는 때도 있고. 지난해 이들 어종의 어획량은 2014년보다 오히려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인들이 확보하는 물량은 크게 줄어 산지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병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양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죠. 지금 웬만한 것은 좀 보통 좀 굵은 시간 한 마리 한 2만 원씩 하니까.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점차 늘면서 앞으로 격식에 맞춰 제사 지내기가 더 어려울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명절 앞두고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설을 앞두고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고기 값이 오르면서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곳이 많았습니다. 단속 현장을 송정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양념 소고기를 파는 동네 마트의 정육점 코너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무슨 고기를 만들어요? 목찜으로 만들어요. 어디 목찜? 한우. 국내산 한우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호주산 소고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색을 안 묻혀드리면 색을 안 묻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오면 안 되지. 네, 아예 지금 바로 붙여. 양념하기 전 고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국내산과 호주산이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양념된 고기는 이렇게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치솟자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호주산을 한우로 속여 설 명절 부당이득을 노린 겁니다. 명절에는 고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같은 고기면 국산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 표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최근 한 달 동안 단속한 결과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광주 전남에서 모두 19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농식품 판매업소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0여 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소명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사 음식 장만할 생각에 걱정이 크실 텐데요. 요즘에는 음식을 사서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늘었고 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주부들도 많아졌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 밑가늘한 동태 밀가루 옷을 입히고 동그란 고기전과 함께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명절을 보내려는 손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간단하고 불편하지 않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좋죠. 차례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다지만 일상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간편성이 우선입니다. 많이 사러 오셔요. 주로 산젓하고 동태하고 소고기하고 이제 또 기본으로 그 세 가지는 사가시고. 평범한 주부였던 유선옥 씨는 이런 흐름에 맞춰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직접 만든 차례 음식을 블로그에 올리고 주문을 받아 정성껏 포장해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게 돼 연 매출 6억 원의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시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차례상 일체 주문 제일로 많이 나가고요. 전 종류. 솜씨 좋은 주부들이 이 같은 방식의 창업에 도전하면서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바쁜 동서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요. 또 경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제수용품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창당 이틀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에서부터 바람몰이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임대표가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동대표를 맡은 천정배 의원과 함께였습니다. 멘토인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공정성장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열었지만 열기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는 광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부터 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 호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야당을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전후와 창당 전후, 고민과 결심의 순간마다 광주를 찾은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정체된 지지율의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 주말엔 비대위 출범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심 회복을 위해서 꺼낸 카드는 역시 정권 교체였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 바탕 위에 내년에 집권을 해야만이 이 전남이나 광주의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해소할 것이라고. 엇비슷한 지지율,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8대 9로 나뉜 양당의 현역 국회의원 분포. 어디로도 기울지 않은 호남의 민심은 어느 쪽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 아직 답을 내지 않았고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애만 태우며 바람몰이 묘수 찾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귀성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의 민심 잡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어제 총선 출마 예정자와 당직자들이 광주 송광동화 사회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여야가 공존해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과 내일 광주 광천터미널과 송정역 등에서 귀성객들을 상대로 정책 홍보물을 배포하며 설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홍보들이 잇따라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에 영입된 이건태 변호사는 이번 총선은 구태 정치의 연장이냐 새정치로의 물갈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화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새정치를 바라는 광주 시민의 열망에 답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 서구울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 지역 총선 입후보 예정자 A씨의 개인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모두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압수품을 분석한 뒤 A씨 등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월 산악회를 결성한 뒤 15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 행사를 열어 기념품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전직 시의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이 20대 총선을 위한 전열 정비를 끝내고 지역 민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순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오기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 변호사님은 그 대형 로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15년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이제 정치를 뛰어드셨습니다. 예.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계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생각에는 4.19, 5.18, 60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동북아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북 경제와 동북아 중심국가 이를 위해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네, 지역 민심이 아직까지 더민주냐 국민의당이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또 이 호남 물갈이론에 대한 이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떤 점에서 여론의 향배가 갈릴 것 같으신가요? 예, 호남 물갈이론, 호남의 민심, 특히 광주의 회초리가 매섭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너희들이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중앙 정치에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동안 맡겼는데 이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실지가 궁금합니다. 고향은 이제 화순이신데. 예. 저는 광주에서 출마하려고 합니다. 예. 광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요. 그동안 전국 해외를 오고 가면서 네. 배웠던 것들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정치를 되살리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네.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도 화순이 고향인데 그러면 화순으로 나가지 않고 광주로 나오는 건가요? 예. 같이 동반 출격을 하시는 거네요? 우선 광주에서 함께 출마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서 물갈이, 특히 광주에서의 회초리가 매섭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절실하고 절절하게 저희들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느 선거구로 가든 이 국민의당 후보와 이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승리를 위한 전략과 비전이 있으실까요? 광주 시민의 말씀은 정말 새로운 미래 그리고 수권 가능한 정당에 대한 미래 앞으로 모습을 보여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준비를 위해서 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옛 5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 인심과 정이 넘치는 장터를 조금 긴 뉴스에서 담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 아침, 광주시 북구 우산동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곡성과 구례, 순창 등지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큰 보따리를 한아름씩 안고 내립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시장 하러 가요. 시장 왜 가세요? 지금 짐 들고? 팔러 가요. 할머니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말바우 시장. 말바우 시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5일장입니다. 가 1kg 많아. 이따가 우리 굶고 살려면 이제 3만 원씩 이따 사고. 말바우장은 끝자리가 2, 4, 7, 9일로 여느 5일장과는 달리 한 달에 12번 장이 서는데요. 설 대목을 맞은 요즘 시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말바우장에서도 특히 옛 5일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할머니 장터 골목입니다. 100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 7, 80분의 할머니들이 노점을 연 이곳은 장날이면 할머니들의 특별한 난장으로 변하는데요. 할머니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들을 가져와 팔기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 장이 된 지가 10년 차예요. 이제 큰 길을 서다가 갖고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고 한 것이 10년 차. 말바우장은 1960년대 시장과 인접한 담양과 곡성 등지의 농부들이 농산물을 내다 팔면서 형성됐습니다. 이후 상가들이 생기면서 일부 농민들이 이곳으로 밀려나 장사를 한 것이 할머니 장터 골목의 시초가 됐습니다. 2만 원치 사면 너 하나 더 넣어줄게. 뭐가 많이 사? 낭장 묶은지.
오늘은 설 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딴 데서 산 거는 못 내놔더라고. 그 전에 해보면. 여기서 살라고 어저께 사갖고 왔건지 그냥 갔어. 시래지게 말린 거, 호박 말린 거, 칡 말린 거, 도라지 말린 거, 마늘, 달러고 칸 뭐 이렇게 다 좋지. 여기서 엄마가 다 먹은 게. 아빠가 했는 칡 동산 아주 몇 년 큰 거 들고. 할머니들이 손수 농사짓고 산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들이 할머니 장터 골목의 주요 품목입니다. 계속 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도 한 번씩 온 사람들은 저 뒤에서 앉고 여기는 다 자기 자리가 지정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도 생겼습니다. 갖고 올라? 2,000원씩 줄게. 2,000원씩. 내가 희 갖고 온 것은 다 와서 이제 팔아. 이제 다 보다 사람들이 앉아 이렇게 쭉쭉 찾아와. 할머니 장터 골목이 말바오 시장의 명소가 된 것은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시장에 와보니까 구수하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해준 그 맛이요, 감칠맛이요. 너무 맛있네. 포천에서 갖고 온 놈이라 저렴하고 그런 게 잘 와요 여기.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 틈을 타 할머니들 점심을 드시는데요. 반찬이라고는 방금 끓인 김치찌개가 전부지만 함께 모여 먹기에 그 맛은 꿀맛입니다. 항상 점심 때 이렇게 같이 해갖고 잡숴요. 네. 만나? 얼마나 만났는지 몰라. 만난 게 한번 먹어봐. 식사를 하다 말고 손님이 오자 금세 달려나온 김연자 할머니. 미갱이 5개나 되겠어. 실수는 안 사. 인심이 후합니다. 하나씩 더 주라고 그냥 드려야지. 재래시장이니까. 그리고 드려야 또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싱싱하고 물건도 좋고 싸고. 너도 나가거라. 깐깐하게 무게를 재고 양을 측정하는 되나 저울보다는 그저 할머니들의 눈찜작이 이곳 할머니 장터의 셈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정 많은 할머니들 덤으로 한 줌 더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선도 이렇게 덤 주고 그런 것도 내 새끼들 잘 되라고. 아이고 이렇게 주면은 좋은 소리 하면 우리 새끼들이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덤을 많이 좀 주고 막 그리고 그래갖고 팔아도 더쳐. 막 그렇게 째깍째깍 주면 그렇게 하나 내가 많이 좀 주나 그래도 또 그대로 또 돈은 벌더만. 그렇게 돼. 가격표 대신 구수한 흥정이 넘쳐나는 말바오 시장의 할머니 장터 골목. 깊은 주름살만큼이나 옹골찬 할머니들의 난장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사고 파는 물건 속에 훈훈한 정과 인심이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30여 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돼 평상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4년 설 연휴에도 1.2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은 400여 가구를 선정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연휴 기간 중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쉬고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 카트 경기장에서는 설 연휴 동안 현장에서 카트 경기를 즐길 수 있고 윷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완도수목원도 7일부터 10일까지 야외 전시원과 난대숲길, 탐방로 등을 무료 개방하고 해양수산과학관과 섬진강 어류생태관도 6일부터 10일까지 정상 개관합니다. 세뱃돈은 준비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지갑 속엔 지금 얼마가 들어있나요? 작년 우리나라 성인들은 평균 7만 4천 원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2014년보다 3천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오랜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이유도 있을 테고요.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이죠. 2014년까지만 해도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용카드가 현금을 제쳤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쓴 돈이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신용카드는 쓰는 횟수도 사용 금액도 현금보다 많아졌습니다. 아직 모바일 카드 보유율은 10%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현금에서 플라스틱 카드, 모바일 카드로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롯데마트가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환원 규모는 철저히 계산해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환원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매장을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이 휩싸인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광주시가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사회 환원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한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갑작스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불법 재임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임차인 보호를 위해 단순히 서류상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한 것뿐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당 수익금을 광주시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순순히 토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대 수익금 전액인 약 70억 원가량을 부당 수익으로 보고 있지만 제대로 계산하려면 자신들이 치른 관리비와 홍보비, 대부료 등을 반영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세나 수도비 이런 직접비하고 또 그 해당 면적만큼 저희가 이제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합리적인 그런 그 비용을 산출해서 함께 제기된 개방형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선 사실상 이미 낼 만큼 냈으니 더는 못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이행계획서 제출에 앞서 변명성 보도자료를 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등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의무 공동 도급을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주민 유입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2013년 지방세 수입은 19억여 원에 그쳤지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에는 3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전남 혁신도시 주민은 12,000여 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만 명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광주 그린카-진흥원이 시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진흥원 옥상에 100kW급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300여 명의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1억여 원의 건립 비용을 마련했지만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합은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그 수익을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쓸 예정입니다.